3.1운동은 일본으로부터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널리 알린 만세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죠.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라를 빼앗겼나요? 근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일본 정부가 체제의 위협을 느끼자 반군 세력들의 시선을 조선으로 돌린 겁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이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을 침략했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 근대국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던 시점, 일본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 일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일본은 1854년 미국과 화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4년 뒤 1858년에는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프랑스와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죠. 서구 열강의 압박에 일본이 개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황의 승인이 없는 막부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부 세력과 반막부 세력이 10년 동안 정치 군사적 대립을 겪어왔죠. 개항 10년 뒤인 1868년에서야 천황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반정부 성향의 움직임이 가시화됐고 일본 정부로서는 군인들의 시선을 돌릴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정학론, 즉 조선 정벌 카드가 대두됐죠. 근데 일본의 조선 침략은 우니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우니호 사건은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우니호가 강화 해협을 불법 침입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우니호를 파견해 조선 해안을 측량하고 함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군이 우니호에 포격을 가했고 조선군과 일본군의 충돌이 발발했죠. 일본은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돌리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강화도 조약이란 무엇일까요?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이 조약은 불평등하다는 것이 학계 정설입니다.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이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조선 내부에서도 개항 요구가 있었고 그 시작이 강화도 조약이었을 뿐이라며 불평등하지만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은 1876년 2월 10일 강화도 조약 체결을 위해 조선 대표 신헌과 일본 대표 구로다 사이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헌은 조약의 의미조차 모르면서 회담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아니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했을까요? 결론은 여러분께서 매듭짓기 바랍니다.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일단 조선의 항구를 개항해야 합니다. 조선은 부산을 시작으로 1880년엔 원산항을, 1883년에는 인천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치외법권이 포함됐죠. 개항장에서 발생한 일본인의 범법 문제는 일본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일본인이 부산에서 살인을 일으켜도 조선법이 아닌 일본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죠. 마지막 불평등 요소는 일본의 조선 해양 측량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해안 측량을 이유로 조선 해협에 수시로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앞바다에 일본 해군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일본은 조선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했으면서도 전쟁 대신 우뇨 사건이라는 도발을 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일본 국력으로 조선 정벌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궈낸 유신 3걸 중 2명인 기도 다카유시와 오쿠보 도시미치는 정한론에는 동의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석권할 힘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전쟁 대신 자신들이 서구 열강에 개항했던 것처럼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운 겁니다. 그 당시 일본 하면 굉장히 강대국과 같은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체제가 자리 잡은 지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7, 8년 만에 그것도 근대국가가 국력을 막대하게 끌어올리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섬나라여서 해군이 강할 것이라는 현재의 통념과 반대로 근대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를 토대로 한 육군 중심 국가였습니다. 타이완 정벌에서 일본의 부족한 해군력이 여실히 드러났죠. 일본의 류큐 왕국, 지금의 오키나와를 편입시키려 했습니다. 이때 타이완 사람들이 류큐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일본은 자국민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타이완 침략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때 일본은 자신들의 해군력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타이완까지 병력과 물자를 수송할 군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수송함 없는 군사강국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타이완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영국 타이완 사무국의 고문인 브라운에게 대형 선박을 요청했고 영국이 이를 승인하면서 타이완 정벌에서야 첫 수송함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1876년 강화도 조약 당시 일본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입니다. 조선은 왜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위협에 조선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겁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통해 나라를 빼앗길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식 무기를 장착한 일본군의 위협을 느낀 거죠. 두 번째는 개항의 필요성이 불거진 시점이 일본의 개항 요구와 맞물렸다는 해석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전의 조선은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를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세국주의 정책을 펼치던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집권하면서 조선 내부적으로도 개항에 대한 요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 그리고 조선이 일본에 병탄되는 첫 시작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죠.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단지 대륙 진출을 위해 조선을 전초기지로 삼았다고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본과 친일파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가르치죠. 개인적으로 일본을 악으로 설정하는 순간 근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악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선량한 피해자가 될 뿐이죠. 우리가 피해자를 자처할 경우 우리의 실수와 교훈 삼아야 할 점은 묻히게 됩니다. 역사의 쓸모를 저술한 최태성 강사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건 바로 내부 통치 체제를 다지기 위해 전쟁은 선택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도 일본과 비슷한 정치 방식을 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유대인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로 윗동네의 내부 체제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식량난과 외부 문화 유입으로 김씨 일가의 지배 정당성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정은은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를 적대 국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의 정체성도 지우고 있죠.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김정은은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쟁 카드를 꺼낼 수 있죠. 3.1절 기념 영상인데 같은 민족을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이 한국인으로서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서 평화를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